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성호전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호전자 관련한 이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면,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적인 방향성, 어떠한 특징을 보여줬을 때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주는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이 실적적인 이슈가 존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상승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자, 이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25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이 1000% 이상 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중국 법인과 또 이 베트남 법인, 쉽게 말하면 이 해외 법인이죠. 이 해외 법인이 코로나 때 이 가동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정상 가동화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개선세를 이루어 주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의 또 전망성도 괜찮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용 콘덴서도 이 성장에 힘을 보탤 전망하고 있고, 이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태양광 관련해서 이 성호전자가 이 하나솔루션과 또 이 태양광 인버터 공급 업체로 최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고, 이 신사업 부분에서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신사업 부분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도 존재를 했죠. 그렇죠. 전기차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이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전원 공급 장치가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콘덴서, 증착 필름이 그 다음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이 생산 제품을 보게 되면 뭐 가전제품, 디지털 TV, LED 조명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신사업에서 수소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PSU 이 부분이 바로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PSU 자체가 이 파워 서플라이를 뜻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까지 살펴봤는데, 이 PBR 관련해서 0.88의 수치를 기록한 모습을 살펴봤죠. 사실은 PBR이 1보다 작으면 저 PBR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이 마이너스입니다.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이 돼도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PBR 관련된 이 수급이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렸었고, ROE 측면도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PBR 관련된 모멘텀을 받기에는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PSU 시장을 살펴봤죠. 제가 이 세계 PSU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이 4.6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세계 시장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2.8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과 같이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호전자 자체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또 수소차 관련된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는 건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금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관련된 이 주가 모멘텀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기차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하지만 이 전기차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년보다 20% 성장한 것은 호재성 이슈로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21년도에는 6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기차, 이 전기차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이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부터 살리면서 전반적인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세계 경제가 살아나겠죠. 이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이 전기차 시장도 역시 그와 관련된 이 호재성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PPI 지수와 CPI 지수인데, 자, 이거는 왜 가져왔냐? 앞서서 제가 결국에 전기차는 이 소비 심리 또 금리와 연관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PPI 지수가 현재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PPI 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CPI 지수도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이 PPI 지수 자체가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비용이 높게 나오니까 이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PPI 지수가 높아져서 CPI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그래서 CPI 지수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되고, 이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이 시장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는 6월에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좋죠. 미국 경제 호조고, 그리고 노동시장을 봤을 때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박한 현안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에 물론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그에 맞춰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호전자의 가격은 1,497원 정도의 이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매물대는 1,700원 정도에 가장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붙어 있었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1,700원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자, 저항이 나오더라도 11선을 살려주면서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이탈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다 했었죠.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나 또 경제 회복성에 대한 가시화, 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진전 속도가 붙어야지 성호전자 역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성호전자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